안녕하세요. 보고채널의 찬입니다. 네, 시장님 일단 박수! 네, 제가 왜 박수를 치신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114명입니다. 114명. 네,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친절 우리 박 시장님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수가 쑥쑥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진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네, 제 진행 실력이 월등해서 저희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요즘에 저해지 환급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그 상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최근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는 다소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을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 얘기를 하고요.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없는 상품을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 같은데요. 보험료가 싼 대신 그 환급금이 없거나 작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요? 이 한쪽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험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를 하면서 본인 개인들의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 설계사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이 불리하거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무해지 저해지 상품을 판매할 때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는 걸 알려야 됐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가입을 하는 거고 이제 해지를 하고 그때 돼서야 환급금이 아예 없구나 거의 없구나 그때서야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물론 있죠. 또 있어요? 최근 1년간 그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1년 통계에 비해서 보험 중도 해지율이 27.2%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유지율이 좋은 편인 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유지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10명 중에 6명은 7년 이내에 해지해가지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을 하지만 실상은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하나도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해지하는 시점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고객이 납입 기간이 20년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분이 19년 11개월 되는 시점에서 해지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이 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년이나 납입했는데 진짜 어떻게 빵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싸니까 가입을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이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얼마나 팔렸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이번에 통계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놀래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400만 건이나 판매가 됐더라고요. 400만 건이 모두 불안전 판매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판매가 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조차도 뭔가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지금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할 때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이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객이 자필 설명을 받게 돼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기간의 경감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대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안내할 수 있게끔 이제 강화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는 건 좋습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이제야 나오는지도 이제 의아하고요. 왜냐하면 벌써 400만 건이나 판매가 됐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구제는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진짜 오싹오싹하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라는 게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그렇게 쉽게 보험을 가입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보험을 잘못 가입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이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사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경우 계속해서 물어보길 권유해 드립니다. 보통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사인을 하고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재차 질문을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루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설계사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문자 내용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 설명에 대한 유의물이라든지 근거 자료를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거 자료들이 혹시 나중에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걸 인지했을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저도 실장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이런 거 가입할 때는 증거자료 남겨놔야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증거자료 꼭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실 권유해드립니다. 어떤 성격의 상품인지 알아야 가입하는데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연금 적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 보장이 굉장히 잘 되는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CI 보험, 뭐 이자가 엄청 많이 불이되는 것처럼 알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액보험, 이렇게 잘못 가입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험은 누구를 보고 들어주는 개념의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 것도 고객님,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도 고객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도 고객님입니다. 시장님 이런 분들이 많을까라고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꼭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진성 박 시장님으로부터 무해지 한국평보험, 저해지 한국평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보험 가시 꼭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꼭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여러분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